예, 100만 원을 받아도 꼬박꼬박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이 들으면 분통 터질 소식입니다. 값비싼 외제차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재산 압류에 나섰는데 어제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온 윤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울시 세금징수과에서 밀린 세금을 받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돈이 없다고 세금은 안 내면서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체납자들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가택수색 대상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 또 과거 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 인사가 우선 대상이 됐습니다. 가택수색과 재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 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 체납이 발생을 하면 먼저 세금조사관들이 수차례 독촉을 하지만 그래도 응하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가택수색으로 발견된 고가 물품이나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가 되고요. 옮기기 어려운 동산,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에는 흔히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 스티커를 붙여 현장에 보관했다가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네. 자, 어제 윤 기자가 이제 직접 찾아간 체납자의 경우는 좀 어떤 사례였습니까? 일단은 노른자 위 강남 땅이죠.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라였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엄청난 고급 빌라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그 지역 땅값을 따져보면 수십억 원을 호가할 만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빌라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체납자인 김모 씨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김 씨가 과거에 직접 지어 올린 건물이었는데요. 꼭대기층에는 김 씨 가족의 집이, 또 1층에는 부인 명의로 된 사업체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 21억여 원의 세금이 밀렸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예, 뭐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집을 찾았는데도 김 씨가 숨어 있었던 건데요. 네. 일단 문부터 또 열어지지 않아서 열쇠 수리공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예. 집안에 있던 김 씨의 배우자는 그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당 건물 1층 사무실 안에 숨어 있다가 조사관들에게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그 어제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는데요. 조사관들이 추궁을 하자 적반하장으로 욕설에 고성까지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세금 내 만큼 내고 사는 사람은 몇백억씩. 당신은 세금 얼마 내고 살아? 먹고 살아도 돈도 없고 있으면 돼. 뭔 돈이 있겠어요. 정말 먹고 살 돈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세금 조사관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을 해둡니다. 확인 결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가락동과 문정동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80여 필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생활비도 없어 빌려 쓴다는 사람이 1억 원에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또 2013년에는 부인 명의로 된 골프장 회원권도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접고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김 씨의 주장인데요. 서울시는 사업체 명의만 배우자로 해놓고 지금도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자인 그 배우자에게 당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법인명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결국에는 김 씨의 집에 들어가서 가택 수색을 했는데 자,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조사관들이 이제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 병풍 10점과 동양화 24점, 또 액자에 든 미술품 4점을 압류했고요. 이외에도 귀금속과 TV, 장식장 등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압류품들은 후에 공매를 통해서 현금화됩니다. 하지만 막상 집안에서 돈다발이나 금괴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갔던 세금 조사관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량의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TV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체납 처분해도 사실 금전으로 환산하면은 체납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체납 증서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 외에도 뭐 다른 사례들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기업 회장이었던 최모 씨의 사례가 있는데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28억 6천여만 원을 여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의 하와이, 뉴욕 등으로 오가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즐겼고요. 또 최 씨 역시 재산 대부분을 김 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시가 25억 원짜리 강남구 빌라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는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세금 1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은 정모 씨가 있는데요. 월세만 600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삼성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돈이 없다면서 역시 지난해 5차례나 출국을 했고요. 자녀 2명을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월급쟁이 분들은 월세가 600에서 800이라는 말에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방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작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넘게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누적 2만 2천 명, 체납액으로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씩 체납을 한 셈입니다. 지방세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된 신규 체납자 중 가장 체납액이 컸던 개인은 금액이 무려 72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또 명단을 보면 유명 인사들도 많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와 동생 경환 씨 등이 올라와 있고요. 기업인 중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몇 년째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도 국세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작년 한 해 신규 체납액 기준으로만 규모가 3조 7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뭐 이렇게 명단이 있으니까 이제 밀린 세금 다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밀린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까?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우선 공개를 하고요. 네. 또 그와 함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이 일단 언론에 공개가 되면 이를 본 주변인들로부터 체납자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제보가 활발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오도록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올해부터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서울시도 올해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그만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체납자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 호화 생활자들에는 전담 조사관을 1대1로 붙여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